못 예. 빌리게 된, 그러니까 못 네네. 빌리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좀 전에 이게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금리를 부담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그게 와, 이게 얼마나 높은 금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라고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위하는 거냐. 또 자금이, 이러한 급한 자금이 고금리로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진짜 위하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서는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근데 같아서 이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이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정확하게 그걸 딱 뒤집은 거랑 비슷해요. 그쵸? 예. 구독, 좋아요. 예. 예, 다음 뉴스 해주시죠. 네네. 두 번째 뉴스는 그 최고급,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뭐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32만 명이 악마의 급전 내몰린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났는데요. 정말 겁나는 타이틀이에요. 네네. 예. 오늘 바로 이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이제 20%가 됩니다. 이게 법정 최고금리라는 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서 이 이상의 금리는 받으면 안 된다. 대출할 때. 이제 그런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예전에는 제가 뭐 아주 오래된 일도 아닌데 뭐 40% 50%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이게 낮아져서 어느덧 이제는 20%가 이제 됐습니다. 이게 사실 2000년대 중반에 대부업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60%에서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그 그림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의 것만 나와 있는데요. 27. 시작 시점 2016년 그때만 해도 27.9%였는데 지금 이제 20%니까 7.9, 피가 빠졌네요. 7.9%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네. 그 8%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하락 속도입니다. 우리가 사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막 뭐 0.25% 포인트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원래 그 선거 공약이었다고 하는데요. 공약을 충실히 이행을 한 셈인데 경제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7.9%도 이게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가 보통 이제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뭐 4% 5%로도 대출 받고 그 이하로도 대출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 최고금리라는 건 결국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싼 금리를 내고서라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금리 이하에서 이제 그 돈을 빌리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걸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그럼 그분들이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죠. 못 빌리게 그러니까 못 빌리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전에 이게 결코 높은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금리를 부담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그게 와, 이게 얼마나 높은 금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라고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이게 높은 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금리로라도 돈을 빌리시고 싶으신 분들이 아예 못 빌리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사실은 높은 금리에라도 정말 급하고 그거를 감당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빌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금융위원회가 그 추산하기로도 지금 31만 6천 명이 이렇게 되면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네네. 근데 어떤 분은 뭐 거의 5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추정일 뿐이니까. 예. 이분들은 그러니까 30만에서 50만쯤 되는 분들이 원래는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뭐 일부러 빌리는 사람은 없을 거고 이 정도 이자율에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빌리는 건데 이제는 아예 이제 못 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대로 정말 뭐 속수무책이거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수단을 찾을 수밖에, 법에 걸리지 않는, 법에서 이제 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수단을 찾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추심 방법이 불법적 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정말 위험해지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비율도 계산을 했는데 한 4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한 이것도 12%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것도 그렇게 아주 뭐 낙관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이 또 다른 또 문제가 있는데 뭐 우리가 무슨 캐시 뭐 이런 이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케이블 TV 같은 데서 광고 열심히 하는 대부 업체들. 네네. 그런 업체들이 이런 정도의 고금리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 고리대금업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일단 자기들이 돈을 안정적으로 빌린 다음에 그 돈을 빌려주잖아요. 다시 높은 이자율을 빌려주는데, 그게 아주 쉬운 장사인 것 같지만 돈을 떼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사니까 그 리스크를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분들이 보통 조달 금리가 5 내지 6%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돈으로 빌려다가 이런 위험 감안해서 다시 이걸 빌려주려면 한 24%, 최저 24%는 받아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20%로 내려가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돼서, 안 그래도 이런 대출을 더 이상 안 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대부업체들이 많다고 이제 점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영업을 안 하면 문제는 뭐냐면 금리만 낮아졌지 이 낮은 금리로 빌릴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죠. 나머지 분들도 이 32만 명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돈을 제대로 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요게 뭐 이제 7월 7일 오늘부터 인하지만 딱 오늘 이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그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업체 수도 줄어들고 기존의 업체들도 신규 대출을 굉장히 자제하고 줄이고 이런 상황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고요. 사실 뭐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위하는 거냐, 자금이 이러한 급한 자금이 고금리로라도 필요하신 분들을 진짜 위하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서는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우려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최저임금 인상이랑 비슷한 논리입니다. 정확하게 그걸 딱 뒤집은 거랑 비슷해요. 네. 최저임금도 우리가 계속 높이지만, 그러니까 높이면서 항상 고선상에 있는 분들이 최저임금으로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이 이 비용 압박 때문에 아예 자영업 자체를 못해서, 그래서 또 실업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선상에 있는 분들이 돈을 못 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부업체가 망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열심히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고금리를 계속 낮추는데, 되게 고급진 디스를 날리시고 예, 뭐 어떤 생각에서 그런 정책을 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비판받는 거랑 비슷한 이유로 최고금리 인하도 사실 비판받아야 되지 선의여서 않느냐. 더 안타깝죠. 네네.